예, 이준석의 픽 이번 주 주제는 스윙보터 20대 표심, 선거 결과의 의미는입니다. 선거 때마다 표심을 다르게 표출하는 그런 지역이나 세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로 스윙보터, 스윙이 뭐냐면 결국에는 이렇게 시소 같은 어떤 그런 느낌으로 왔다 갔다 이제 투표한다는 의미로 스윙보터라고 하는 것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에 오세훈 서울시장의 당선 57대 39 정도의 거의 압도적인 표 차이로 당선이 됐는데요. 이번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는 지금까지 진보 성향이 강하다고 알려져 있던 2030 세대가 이번에는 반대쪽으로 돌아서 가지고 보수 후보를 지지한 것이 컸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해석이 이제 분분하죠. 과연 2030 세대는 선거 때마다 표심을 달리 가져가는 스윙보터가 될 것이냐. 근데 이번에 또 결과를 보면요, 20대, 특히 20대 남성 같은 경우에는 72.5%라는 출구조사 기준의 지지율을 보였거든요. 이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게 스윙보터가 아니라 아예 이제 보수 진영에 좀 고정된 지지층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 가장 주목되는 지점은 20대 표심입니다. 보수정당 후보가 20대로부터 이렇게 높은 표를 받은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기도 한데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젊은 세대 20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고가 자유롭고 무엇보다도 현실에 있어가지고 부당함을 참지 못하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50년대 60년대 때는 그 사람들이 경제 현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실망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산업화를 이루는 주역이 됐죠. 그리고 80년대 90년대를 거치면서 군부 독재와 맞서가지고 옳은 것을 쫓다가 민주화 운동이라는 것을 이제 했고, 그래서 민주화를 일으켜 냈죠. 자, 그렇다면 지금에 들어서 20대가 특히 겪고 있는 어려움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사회의 불공정,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부동산에 대한 불공정도 있지만은 조국 일가에 대한 어떤 불공정, 내로남불, 우리 사회에 지금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크고요. 거기에 대해서 가장 불합리하다고 인식한 세대가 바로 2030 세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당에, 오만한 여당에 대해 가지고 기록적인 투표율로 심판을 해준 것이겠죠. 20대 내에서도 성별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까지 동일 세대에서 성별 간 정치적 인식 격차가 이렇게 크게 난 경우가 없었는데요. 같은 세대에서 왜 지지 후보가 달랐다고 보시나요? 자, 20대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성별에 따라서 격차가 크게 날 것이라는 거는 이미 2년 전에 한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적이 있어요. 우리 사회의 갈등에 대한 조사였거든요. 50대, 60대 이 이상으로는 보면은 지역 갈등, 이념 갈등, 그 아래 세대 30, 40대에서는 경제적 계급 갈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했다. 20대는 젠더 갈등이라는 것이 가장 높은 그 순위로 나왔거든요. 20대, 30대에 대해서 나타난 표심을 가지고 아니다, 부동산 문제 때문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렇다, 여러 가지 다른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부동산이나 경제적 어려움 같은 경우에는 반영이 된다면 여성과 남성에게 동등하게 발현돼야 됩니다. 집을 사기 어려운 게 왜 여자만의 문제고 남자만의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표심이 차이가 나는 거는 결국에는 남녀 간의 직접적인 갈등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가지고 정당에 대한 지지 성향이 다른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20대 여성들의 경우에는 제3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15%에 달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20대 여성의 이제 그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요, 굉장히 특이한 지점이 다른 어떤 세대, 다른 어떤 연령에서도 드러나지 않는 특성이 있는데, 빨간색과 파란색 사이에 상당히 두꺼운 회색 띠가 자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회색은 바로 1번도 2번도 찍지 않은 그런 표들을 이야기하는데요. 20대 여성에서 15%에 달합니다. 대부분이 그 소위 진보 여성 후보들, 페미니즘 후보들을 찍은 겁니다. 자, 그러면 20대 여성은요, 굉장히 의식적으로 페미니즘에 투표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20대 남성과 여성의 투표 성향 차이라는 거는 그런 어떤 페미니즘이라는 그 사안을 놓고 갈등하는 양상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러한 선거 결과를 두고 20대 남성 보수화로 단정짓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시나요? 지금 20대, 30대 같은 경우에는 보수 진보로 나누기 이전에 집단적 성격, 전체주의적 성격이 굉장히 약합니다. 개인의 개성과 자유를 최대한 중시하는 개인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성향이 있는 그런 세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 초기에 소위 말하는 애국 진보라고 할 수 있는 지금의 민주당 정권이 평창 동계올림픽이라는 걸 하는데 남북 단일팀을 만들어야 된다는, 평화를 위해서 남북 단일팀이라는 걸 만들어야 된다는 아주 좋은 목표가 있으니까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던 선수들이 희생해야 된다는 논리를 펼쳤을 때 그때 20대가 굉장히 강하게 반응했습니다. 그게 말이 되느냐? 아무리 평화니 뭐니 하는 그런 목적도 좋지만은 왜 피땀 흘려서 열심히 운동하고 노력했던 젊은 우리 국가대표 후보군들이 북한 선수에게 자리를 내줘야 되느냐? 국가가 무엇이길래 우리 선수들한테 그런 희생을 강요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반응했었어요. 이런 것처럼 지금의 20, 30대, 20, 30대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국가의 목표, 나란 일을 하자는데 니네가 희생해라.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 개인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 상황, 이것은 막 보수라고 얘기했지만 보수 이전에 트렌드가 한번 변한 겁니다. 지금의 민주당 정권이 하는 것들은 이런 개인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인 트렌드를 가진 젊은 사람들의 시각에 맞지 않는 굉장히 올드하고 답답한 방식이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박전한 평가를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준석 최고위원님께서는 이번 선거에서 2030 시민유세단을 기획하는 등 청년층 표심 잡기에 여러 활동을 하셨는데 어떤 영향을 끼쳤다고 보시나요? 자, 2030 시민참여유세단을 통해 가지고 이번에 유튜브에 젊은 2030 누구나 본인이 희망하면은 선착순으로 와가지고 오세훈 후보의 유세차 위에서 연설할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사실 이거 기획할 때 걱정하시는 분들 많았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든 문제가 있으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2030 세대가 자신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남용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정당의 유세차라는 것은 많은 언론이 집중하고 있고 그 목소리를 기사화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기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공간은 중요한 공간이기 때문에 보통 중견 정치인들이 꼭 올라서서 마이크를 잡고 싶어하는, 서로 자리 놓고 싸우는 공간이에요. 근데 그 공간의 시간의 상당 부분을 젊은 세대에게 할당했다는 것은 거꾸로 우리 당의 중진 의원들이나 아니면 끝발 있는 사람들이 본인들의 기회를 희생해 가면서까지 젊은 세대에게 기회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참신한 시도였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제가 그 기획하고 운영했던 사람 입장에서 첫날 60명, 80명 가까운 사람들이 지원했고 마지막까지 거의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원했기 때문이죠. 그만큼 지금의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의지와 본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고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세대입니다. 지금까지 정치권이 그 공간을 안 만들어줬었기 때문에 이번에 빵 터진 거죠. 여야 정당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20대 유권자들의 표심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지도 주목되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 예전에 2018년에 했던 여론조사가 정확하다고 봅니다.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젠더 갈등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우리 당에서는 하태경 의원과 제가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한 3, 4년 정도 이 고민을 계속 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세대도 저희의 일관되고 그리고 좀 지속된 노력을 통해 가지고 신뢰를 보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에 감사하고 이제 민주당에서도 20대, 30대의 움직임이 특히 남성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라는 것을 자각하고 파악하는 단계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해석하는 데 있어 가지고 아직까지 민주당 사람들은 주저합니다. 본인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알 거예요. 페미니즘과 그에 대한 반작용 그리고 젠더 갈등이 중심에 있다는 것을.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무리 밖에서 그런 지적을 해도 본인들 입으로 그런 말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인사들 중에서 그 페미니즘 운동의 핵심에 서 있던 분들도 있고요. 예를 들어 남인순 의원 같은 경우에 그렇죠. 그 외에도 이번에 선거 때 피해 호소인 3인방으로 보여줬겠지만은 이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떳떳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갈등의 중심으로 올라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할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공약 같은 것을 보면요. 이미 공언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문재인 정부의 장관이라든지 고위공직자 같은 경우에는 30% 이상을 여성으로 채우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여성 장관을 탄생시켰습니까? 진선미 의원도 여가부 장관을 했고요. 그 외에도 기억나 유은혜 교육부 총리, 김현미 국토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런 분들 다 유명한 정치인들이고 장관을 지내셨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분들이 성과가 그렇게 또 좋냐? 그럼 그렇지도 않아요. 예를 들어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에는 소위 얘기하는 윤석열 총장과의 추윤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나라를 거의 쑥대밭으로 만들어놨죠. 자, 그 다음에 유은혜 교육부 장관,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입시비리 문제에 대해 가지고 맹탕으로 대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그 뒤에 교육부가 조사를 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그렇게 강단 있는 장관이 되지 못했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말할 것도 없죠. 국토 문제에 있어가지고 주거 문제에 있어가지고 전문가성이 있는 분도 아니거니와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총체적 실패이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애초에 이 세 분이 아주 능력 있는 장관들이라서 발탁된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된다 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부의 장관을 지낼 수 있는 더 훌륭한 법 전문가, 교육 전문가, 그 다음에 건설 교통 분야의 전문가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지금 와가지고 급격한 방향 전환을 하기 어렵고 내년 대선이 되기 전까지 2030 남성층의 마음을 돌리기가 쉽지 않다고 분석하는 겁니다. 저는 이 문제를 풀어내려고 그러면은 대통령께서 꼬인 매듭을 풀어야 된다. 앞으로는 이런 어떤 특정 성별에 대한 우대 아니면 차별, 역차별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실력대로 인사를 하고 실력대로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선언적인 발표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보면요, 창업진흥 프로그램에도 보면은 여성에 대한 가산점이 장애인에 대한 가산점보다 높습니다. 대여섯 배씩 높아요. 그런 것들도 사실 창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굉장한 장애물이면서 불공정으로 여겨질 겁니다. 창업을 잘하는 것이 여성이면 어떻고 남성이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꼭 여성의 칸막이를 나눠야 되고 가산점을 줘야 되고 이런다고 한다면은 불공정일 수도 있겠죠.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이 이제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주당이 지금까지의 그 스탠스대로 쭉 가게 되면요, 이걸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민주당에서도 이런 조류를 잘 알고 있는 2030 젊은 의원들이 목소리를 내주시면은 저나 하태경 의원이 국민의힘에서 하고 있는 것과 보조를 맞춰가지고 좀 이런 균형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드러난 표심 중에 20대 남성의 표심이 심상치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 분석하기로 젠더 갈등이 그 중심에 있다고 했고요. 그 뒤로 많은 언론에서 그에 대한 해석 기사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 갈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자, 페미니즘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페미니즘은요, 과거에 여성들이 불합리한 처우를 받을 시점에 있었던 여권 신장 운동의 연장선에 있을 텐데요. 그 연장선에서 오던 페미니즘이 최근 한 3, 4년 사이에 굉장히 극단적이고 또는 성별 간 대립을 조장하는 형태로 진화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 가지고 반작용으로서 다시 성평등을 되찾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2030 세대가 가장 중요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또 이렇게 성평등이라든지 아니면 페미니즘에 대해 지적을 하게 되면요, 또 어떤 분들이 보기에는 그러면은 반여성운동 또는 여성 혐오를 하자는 것이냐 이렇게 나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주장 또한 굉장히 극단적입니다. 예를 들어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특히 문제되는 부분, 역차별을 만들어 온다든지 아니면은 여성 우월주의에 이르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보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지 절대 무슨 여성에게 불이익을 주자는 것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여성들이 만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뭔가 조치를 하는 것까지 막아세우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열거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갈등에 대해 가지고 더불어민주당과 현 여권이 굉장히 편향적으로 대처를 했습니다. 한쪽 성별의 편을 드는 형태로 대처했던 적이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번에 20대 남성에 대한 표심이 굉장히 강하게 드러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주제 스윙보터 20대 표심, 선거 결과의 의미는
제가 한 줄평을 하자면요.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젠더 갈등 빨리 해결하지 못하면 과거의 지역 갈등처럼 망국적 갈등 된다입니다. 이준석의 픽, 혹시 이번 주제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나 더 말씀 주실 것이 있으시면은 댓글이나 다른 경로로 저에게 말씀 주시면은 제가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